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믿던 시대, 우주의 시작은 신의 숨결로 설명되었고 별의 탄생은 기적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더니 연이어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의 논문들을 공개하며 인류의 발전을 수천 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세기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가 과학계에서 은퇴한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버금가기는커녕 그의 명성을 이어받을 위인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인슈타인도 완전 무결한 신이 될 수는 없었는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치명적인 실수들을 몇 개 남겼는데요. 블랙홀 존재 가능성 부정, 우주 팽창설 부정, 중력파 존재 가능성 부정 등 그의 위대한 이론에서 도출된 놀라운 결론들을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들은 현대과학 이론 발전에 더욱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이는 곧 인류 과학 발전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죠. 하지만 이 정도 실수는 앞으로 소개할 실수들에 비해서는 애교 수준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더해드릴 한 줌의 지식, 아인슈타인을 몰락해 한 치명적 실수 3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양자역학은 불편하다. 1905년 뛰어난 아이디어로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한 아인슈타인. 당연히 그가 너무나도 혁명적이었던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수상한 줄 알았지만 사실 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준 논문은 이름조차 생소한 광전효과 논문이었는데요. 광전효과는 쉽게 말해 빛이 금속에 닿을 때 금속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으로 과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의 위대한 업적인지는 아리송할 수도 있지만 이를 해석한 아인슈타인의 가설은 과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놀라운 아이디어로 21세기 현재의 문명과 미래를 책임질 양자역학을 탄생케 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아인슈타인 이전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금속의 빛을 강하게 혹은 오랜 시간 쬐이면 언젠가 에너지가 모여 전자가 튀어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아무리 빛을 세게 비춰도 아무리 오랜 시간 비춰도 전자는 튀어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약한 빛일지라도 아무리 짧은 시간 빛을 비출지라도 특정 주파수 이상의 빛을 사용하기만 하면 금속에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었죠. 이는 다시 말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빛의 주파수, 즉 빛의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론인지 모르겠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해석할 아주 놀라운 가설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빛은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해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은 이 세상에 빛밖에 없는 걸까요? 정확히 이 생각을 가지고 1924년 당시 대학원이었던 드브로이는 기존의 상식과 직관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 입자 역시 파동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여 지도교수 역시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때 아인슈타인이 그의 물질파 이론을 발견해 물리학에 들이운 커다란 베일을 걷어내게 되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3년 뒤 전자가 실제로 파동성을 가진다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되며 말도 안 될 것 같던 물질의 파동성이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인슈타인 인생에 있어 충격과 혼란의 전환점이 되어버렸는데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살아생전 온몸으로 부딪히며 부정했던 양자역학 탄생의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자인 전자가 만약 파동성을 가진다면 실제 전자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자 슈레딩거는 물질파 이론을 참고해 전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내는데 파동함수라고도 불리는 이 방정식은 단순히 입자의 파동성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이었지만 막스 보르는 이를 전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할 확률 밀도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정해진 확률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위치가 아무리 생뚱맞은 곳일지라도 존재할 확률이 있다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현상은 전자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현대 과학 양자역학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모든 입자들은 확률적으로 어디든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자들은 단지 우리가 관측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하는 것일 뿐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는 모든 곳에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말장난 같은 학문이었죠. 그에 따라 양자역학은 탄생 순간부터 과학자들의 집요한 논리적 공격을 받았고 그중 가장 앞장서서 그를 비난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곳이라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결국 매우 단순한 하나의 공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공식은 우주의 가장 거대한 천체부터 가장 작은 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의 확고한 신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입자들이 사실은 확률적으로만 존재할 뿐 확정적으로 존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니 아인슈타인의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양자역학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입자의 기본 정보를 측정해 앞으로를 예측하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양자역학의 아버지 하이젠베르크는 미시세계에서는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정해진 자연의 섭리라며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내세웠고, 당연히 아인슈타인은 이런 확실한 것이 없는 확률에 의존하는 양자역학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욱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양자얽힘 현상이었는데요. 양자얽힘 현상은 한 입자가 다른 입자와 얽혀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지구에 있는 입자의 상태가 왼쪽으로 결정된다면 수백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입자의 상태는 오른쪽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직관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단순한 사고 실험에 불과했는데요.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득 담고 있는 양자역학을 향해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양자역학을 전적으로 부정하였죠. 그리곤 양자역학의 취약점을 찾아내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며 그를 공격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허를 찌르는 그의 논문들은 양자역학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며 21세기 현재 양자역학은 앞으로를 이끌어갈 미래의 핵심 학문으로 자리잡고 말았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그저 이론으로 치부되었던 양자역학적 현상이 실험적으로 증명되며 이제는 그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양자 통신 등 실제 기술로까지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과학계의 거장 포지션이 위치해 있긴 했지만 점차 영향력이 약해져 갔고, 양자역학이 제시한 미시세계의 혼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듯 이 세상을 통합하려는 이론을 탐구하다 결국 실패하고 말죠. 만약 그가 양자역학을 결국 인정했다면 과연 인류는 얼마나 더 진보했을까요? 단 한 번의 후회는 그 편지였다. 1930년대 미시세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며 가장 무거운 원소 찾기에 나선 과학자들. 그렇게 1938년 독일의 과학자 오토하는 당시 가장 무거웠던 원자 번호 92번의 우라늄의 중성자를 쏴 더욱 무거운 원소를 발견해 보기로 합니다.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우라늄의 중성자가 추가된 초우라늄이 나타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나오긴커녕 훨씬 가벼운 원소인 바륨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했던 우라늄이 바륨으로 분열되는 현상, 즉 다시 말해 핵분열 현상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결과에 희열을 느끼기는커녕 두려움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이론에 따르면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고, 이 핵분열 현상으로 인해 핵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의 에너지였습니다. 이는 곧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의 탄생을 예견하는 순간이었죠. 하필 이런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대로, 만약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이 어마어마한 힘을 손에 넣는다면 세계는 곧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폐허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예견했던 여러 명의 과학자들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에게 현 상황을 우려하는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핵분열 현상으로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폭발력을 갖춘 무기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설상가상 그 재료로 쓰일 우라늄이 독일에서 이미 수출이 통제된 상태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서명을 추가로 받으며 곧장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건 과학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느끼며 즉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 투자를 결정하며 맨해튼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시켰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들어간 지 약 3년 후 격렬하게 저항했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2발을 투하해 최대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며 길고도 길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막을 내렸죠. 하지만 이미 최후의 상황에 놓인 일본에게 핵폭탄을 투하해 무고한 민간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줬어야 하냐는 내부 반발은 무시할 수 없었고, 이를 직접 보고 느낀 아인슈타인은 과거 자신이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에 서명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당시 독일은 핵분열 현상을 발견하고 우라늄 수출 통제를 하긴 했지만 이를 직접 핵폭탄으로 만들 정도의 과학기술은 부재한 상태였고, 미국이 서둘러 핵폭탄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독일은 스스로 무너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서명 하나가 무고한 목숨을 수없이 앗아갔다며
편지에 서명했던 행위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회고했죠. 만약 이때 아인슈타인이 서명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아 다른 결말이 났을까요? 3. 이 세계는 사실 하나이다. 과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양자역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던 아인슈타인. 이 세상은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된다는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만 존재할 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자신의 신념을 저버려야만 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당시 물리학계에서 떠오르던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대신 자신의 신념을 과학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던 가장 근본적인 힘 중력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였듯 자연계에 존재하던 나머지 힘들도 과학으로 완벽히 설명해내요.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었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힘의 분화 과정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우주 탄생의 순간인 빅뱅의 비밀에 대해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1929년 10월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겠다는 자신의 원대한 야망을 담은 통일장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은 더 이상 그가 인간계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그에게 완벽한 연구 조건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해당 논문을 발표할 당시 과학계에 알려진 자연계의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의 힘만 통합하면 세상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필 이때 그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힘은 지금까지도 합쳐지지 않는 과학계의 난제였고 오히려 이후에 발견된 나머지 힘인 양력이 전자기력과 통합되는 성과가 있었죠. 그렇게 수십 년 후 평생을 통일장 이론에 매달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1952년 73세의 나이에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의 실수 혹은 그의 판단을 이어받듯 약 20년 후인 1970년대 현대 과학은 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까지도 나머지 힘들을 통합하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정말 이 힘들이 합쳐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과학의 꽃이라 불리는 현대 입자물리학의 기본 틀, 표준 모형이 탄생하며 현대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자연계의 모든 힘이 밝혀진 오늘날 아인슈타인이 태어났다면 정말 우리는 우주의 비밀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뛰어난 직관으로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다졌으며 실수조차 후대의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는 과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해 가치관과 함께 그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해 시도하지 않는 행위를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던 것들도 해낼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더해드린 한 줌의 지식이 여러분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더욱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과학 이야기로 또 한 줌의 지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한 줌이었습니다.